IBM사는 2019년에 Q 시스템1이라는 세계 최초의 상용 범용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는데요. 현재 양자 컴퓨터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되어 갈까요? 양자 컴퓨터는 과연 우주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제나도 두디입니다. 자, 지난 2부에 걸쳐 양자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좀 어려운 개념도 나와서 충분한 설명이 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또 질문을 시작하죠. 아, 예. 현재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몇 개의 큐비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 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야 앞서 살펴본 암호들을 무력화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불행히도 아직은 이제 그 정도의 큐비트를 다룰 정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 양자의 특성 중 하나가 관측이 이루어지면은 중첩이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양자 특성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를 다른 물질과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게 완전히 고립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열이라든지 이런 다른 힘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온도, 영하 273도를 유지해야 되고 외부에 어떠한 힘도 미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말은 쉽지요. 근데 당장 절대 온도 영하 273도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 보통 에너지 갖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기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말 미래에는 엄청난 물질과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데스크탑 아니 저희 핸드폰만한 곳에도 양자 큐비트를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말 너무너무 유한한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고 해도 사실 일반인들은 사용할 이유도 없어요. 이걸로 게임할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할 것도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로 게임하면 그래픽 끝내주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런 RTX 시리즈 능가하게?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산술 유닛을 병렬로 가능한 많이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GPU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 좀 실망이 큰데요. 그럼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암호 푸는 것밖에 없습니까? 겨우 뭐라뇨? 엄청난 건데. 그리고 그렇게 실망할 것만은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무차별 대입, 브루트포스 이런 것들은 암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여러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사용되고 유용합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양자 알고리즘도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거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구글 등에서도 IBM과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양자 알고리즘 연구용 언어 Q샵이라는 것도 내놨어요. 앞으로 여러 양자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인공지능이나 의학, 수학, 물리학 등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D-웨이브라고 이미 상용화돼서 팔고 있는 양자 컴퓨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구글, 나사, 로키드 마틴 이런 외계인 고문하는 회사들이 다 하나씩 사갔다던데? 아, 예. 일단 그것도 초전도체를 사용해서 절대 온도에서 사용하고 또 큐비트를 사용하는 것도 맞긴 해요. 다만 이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는 범용적인 정말 유니버셜한 개념의 컴퓨터인 반면 이 D-웨이브사의 컴퓨터는 특정 계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예요. 특정 계산에만요? 예. 앞서 IBM의 범용 양자 컴퓨터가 20에서 50큐비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반면 이것은 2000개 넘는 큐비트를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큐비트 하나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고 또 늘어날 때마다 성능이 엄청 향상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합에 대한 최적화라는 한정된 문제 해결에만 특화된 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진정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양자 게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쇼어 알고리즘이나 그로버 알고리즘 등등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암호 빨리 풀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도 양자 컴퓨터인데 가격도 150억 정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이게 근데 심지어 양자 컴퓨터도 아닌 기존 고전 컴퓨터랑 비교해봤는데도 이제 별 차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아 진짜예요? 예. 그럼 사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양자 어닐링이라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데 아무튼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비약적으로 빠르다고 하니까 그 분야가 필요한 연구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건 좀 논란이 있는 모델입니다. D-웨이브 좀 실망인데요. 근데 각종 미디어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왜 무한한 능력에 심지어 거의 신과 같이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기존의 컴퓨터보다 좀 새로운 개념이고 또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인식들이 유행해서인지
영화나 만화, 소설 등에서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그 양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미시적인 세계부터 그 우주적 스케일까지 엄청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 2020년 미드 그 레브스 보셨습니까? 예. 그 엑스마키나 등을 감독한 그 알렉스 가랜드가 그 제작, 각본, 연출까지 다 한 그 SF 미드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양자 컴퓨터를 다룬 가장 유명한 미디어 작품 중 하나 같은데, 뭐 그 아무리 SF라고는 하지만 그 여기서 등장하는 양자 컴퓨터는 그 말씀해 주셨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들이랑 그 매우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계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현재로서는 그 이제 기존 고전 컴퓨터가 뭐 수천만 년 걸리는 것들을 뭐 단 몇 분 만에 계산해낸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뭐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상정해서 그 상상력 풀어나가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상당 부분들은 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되거나 또 알면서도 이제 일부러 이제 꾸며내서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의 진짜 핵심은 그 양자 컴퓨터 자체보다는 그 양자 세계관과 그 뭐 시뮬레이션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그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하면 뭐 스포일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데브스 이야기는 그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컴퓨터는 진짜 없는 겁니까? 없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만 그 가상의 그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라클 머신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오라클 머신이요? 그건 뭡니까? 뭐 그 오라클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예요? 아닙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회사인 그 오라클과는 무관하고요. 그 신탁 기계라고 하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가상의 기계입니다. 가상의 기계요. 뭐 이것도 그러면 뇌내망상 아닙니까? 이런 걸 뭐 그리 거창하게 이름을 붙입니까?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더글라스 애담스의 그 유명한 SF 소설이자 뭐 라디오 드라마, 뭐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은 그 우주, 아니 그 뭐 세상의 본질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그 답을 구하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정답은 스포일러라서 뭐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그 오라클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지구 아닙니까? 그 지구, 여기서는 그 지구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구도 이제 어떠한 답을 내기 위한 그 오라클 머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가 컴퓨터, 뭐 오라클 머신이라고요? 뭐 저희 시뮬레이션 우주편에서도 다뤘지만 우주 자체를 컴퓨터로 보는 시각들이 뭐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뭐 이 세상이 뭐 시뮬레이션이다도 있고, 그 스티븐 울프램처럼 시뮬레이션이고 뭐고 그냥 우주 자체가 그냥 컴퓨터라는 뭐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수많은 정보들이 처리되는 어떠한 장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양자 컴퓨터에서도 보듯이 이게 뭐 꼭 무슨 뭐 반도체 칩으로 뭐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한 그 저희 뭐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프리먼 다이슨의 그 생명의 정의에 보면 결국 뭐 인간, 뭐 동식물, 뭐 기계, 뭐 우주의 별이나 은하 등등 이런 거 다 생명이자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기체, 무기체 상관없이 말이죠. 뭐 일단 그렇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그 저런 것들이 다 정보라고 하면은 우주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주는 양자 컴퓨터다. 뭐 이런 주장들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근거는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MIT 교수인 그 세스 로이드가 2006년에 출간한 그 프로그래밍 유니버스라는 책이 아마 그 주장의 토대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유니버스요? 예.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우주가 정보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 우주는 양자역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는 양자 메커니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뭐 비트,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양자 비트가 되는 거고, 이것이 맞다면은 우주의 역사는 사실상 거대하고 지속적인 그 양자 계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는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 세스 로이드 박사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냥 사변적 가설이죠. 하지만 그 뭐 과거의 상상들이 뭐 지금은 그 상상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없는 또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고, 언젠가 또 그것이 오라클 머신이 되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줄지 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족 같은 질문인데요. 그 말이 맞다면 결국 그 아득한 먼 미래,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 등장하는 그 전능한 우주컴 AC 비슷한 게 등장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풀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뭐 다중우주를 뭐 시뮬레이션하는 오메가 포인트나 뭐 시뮬레이션 이론의 그 뭐 우주 컴퓨터,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오라클 머신 이런 거 다 뭐 양자 역학에 이제 기초한 그 이론적 토대는 이제 갖추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그 현 인류의 그 양자 컴퓨터와는 뭐 아직 거리가 멀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먼 미래에 뭐 이런 막강한 컴퓨터들이 정말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뭐 아직은 너무너무 멀고 뭐 짐작할 수도 없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그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으며 먼 미래 어디까지 양자 컴이 발전할 수 있나 간단히 그 SF 영화의 상상력을 빌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주제로 3부에 걸쳐 이야기해봤는데요. 역시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새로운 소식 나오면 다시 영상에 담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